나라가 망하고 노예로 끌려간 지 30년 만에 대륙의 주인으로 우뚝 선 남자가 있습니다. 당나라 대군을 천물령 계곡에 묻어버리고 잃어버린 고구려의 꿈을 되살린 기적 같은 역사입니다. 668년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 우리 민족에게는 30년이라는 기나긴 암흑기가 찾아왔습니다. 대조영과 유민들은 당나라 변방으로 끌려가 노예와 다름없는 비참한 현실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조영은 절망의 끝에서도 결코 고구려의 기상을 잊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698년 대조영은 천물령의 험준한 지형을 이용해 추격해온 당나라 대군을 괴멸시키는 대역전극을 써 내려갔습니다. 이 승리는 단순히 전쟁의 승리를 넘어 절망에 빠진 민족에게 다시 일어설 이유와 자존심을 되찾아준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발해라고 부르는 제국은 바로 한 남자의 꺾이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된 결과물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려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남자가 보여준 불굴의 리더십에 반드시 주목하셔야 합니다. 시련을 딛고 대륙을 호령한 해동성국의 기틀을 닦은 대조영의 발자취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용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668년 평양성이 함락되던 날 찬란했던 고구려의 하늘은 무너졌습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대륙의 강자 고구려는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당나라는 고구려의 부활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고구려의 핵심 인력과 유민 수만 명을 당나라 땅 깊숙한 곳으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대조영과 그의 아버지 걸걸중상도 이 비극적인 행렬에 포함되어 당나라의 동북쪽 변방인 영주에 도착했습니다. 대조영 일행이 당나라의 강제 이주로 머물렀던 영주는 오늘날 중국 야오닝성의 차오양시 지역입니다. 북방 민족을 감시하고 통제하던 거친 땅이었으며 찬란한 고구려의 귀족이었던 그들은 하루아침에 노예와 다름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조영은 억울함에 매몰되지 않고 낯선 땅 영주에서 숨을 죽이 몇 대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는 절망적인 포로 생활 속에서도 고구려의 기상을 되살릴 원대한 계획을 세우며 인고의 시간을 승리의 준비 기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영주는 당시 여러 민족이 뒤섞여 신음하던 거대한 수용소와 같았습니다. 당나라의 가혹한 수탈과 차별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유민들의 삶을 짓밟았습니다. 대조영은 고구려 유민들이 겪는 고통을 눈으로 확인하며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는 아버지 걸걸중상을 도와 유민들을 조용히 결집하며 겉으로는 순응하는 척 철저히 자신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무예를 닦고 병법을 익히며 당나라의 힘이 약해질 결정적인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분노를 지혜로 바꾸며 인내한 끝에 그는 마침내 고구려의 기상을 잃지 않은 준비된 리더로 거듭났습니다. 환경을 탓하기보다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승기를 준비한 그의 인내심은 훗날 거대한 제국, 발해를 탄생시킨 가장 강력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696년 마침내 역사의 수레바퀴가 요동치며 대조영에게 운명적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당나라의 폭정에 신음하던 거란족의 이진충과 만손이 영주에서 대규모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영주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당나라의 철저했던 감시망은 단숨에 마비되었습니다. 대조영은 이 거대한 혼란이 하늘이 주신 마지막 기회임을 직감하고 탈출을 결단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걸걸중상과 함께 고구려 유민들을 이끌었으며 말갈족의 추장 걸사비우와도 손을 잡았습니다. 고구려와 말갈이라는 두 민족이 합쳐진 거대한 무리는 목숨을 걸고 동쪽 고향 땅을 향해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측천무후가 관직을 제안하며 회유하려 했지만 대조영은 단칼에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남이 주는 자리에 만족하는 노예가 아니라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는 주인이 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러한 단호한 결단은 훗날 발해라는 대제국을 세우는 위대한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당나라의 회유가 실패로 돌아가자 측천무우는 본색을 드러내며 잔혹한 토벌을 시작했습니다. 전설적인 추격자로 악명 높았던 이해고에게 대군을 맡겨 대조영 일행을 완전히 섬멸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거란 쪽 출신으로 당나라의 사냥개가 된 이해고는 치밀하고 잔인하게 대조영의 뒤를 무서운 속도로 쫓아왔습니다. 뮤민들 속에는 노약자와 아이들이 많아 이동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고 추격군은 어느새 등 뒤까지 바짝 다가왔습니다. 대조영은 유민들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후방에 남아 시간을 벌기로 하는 절체절명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처절한 사투 속에서 말갈족의 리더 걸사비우와 대조영의 기둥이었던 아버지 걸걸중상이 잇따라 전사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정신적 지주를 잃은 유민들은 걷잡을 수 없는 공포에 질려 무너지기 직전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러나 대조영은 피눈물을 삼키며 슬퍼할 겨를도 없이 모든 책임을 홀로 짊어지고 대열의 맨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등불이 되어야 했으며 이 비극적인 희생을 건국의 동력으로 승화시키는 위대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큰 지혜를 나누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우리 역사를 바로 세웁니다. 713년 대조영은 당나라로부터 발해군왕이라는 칭호를 받으며 마침내 신생국 발해를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명칭을 얻은 것이 아니라 끈질긴 투쟁 끝에 명실상부한 국가의 기틀을 완성했음을 의미하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대조영은 719년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단 한순간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오직 나라의 안녕과 번영만을 생각했습니다. 그의 불굴의 리더십은 아들 무왕에게 고스란히 이어졌으며 훗날 발해가 대륙의 주인인 해동성국으로 성장하는 결정적인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대조영이 후세에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광활한 영토보다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꺾이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고구려가 멸망하고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모두가 희망을 버렸을 때 그는 홀로 다시 시작하여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인생도 예기치 못한 고난과 마주할 때가 많지만 그럴 때마다 대조영의 발자취를 기억하며 다시 일어설 용기를 내야 합니다. 실패를 건국의 초석으로 바꾼 그의 삶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나만의 제국을 세울 수 있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대조영의 삶을 반추해보면 진정한 리더가 갖춰야 할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바로 무거운 책임감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모두가 두려움에 떨던 가장 위험한 순간에 누구보다 먼저 칼을 뽑아 적진으로 향했으며 백성들이 절망하던 가장 슬픈 순간에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단순히 권위로 사람들을 억누르며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는 대신 내가 앞장설 테니 함께 가자고 손을 내미는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뜨거운 진정성이 있었기에 고구려인과 말갈족이라는 서로 다른 뿌리를 가진 집단이 생사를 함께하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뭉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며 가정이나 사회에서 리더의 역할을 수행할 때 대조영이 보여준 헌신적인 태도를 삶의 지표로 삼아야 합니다. 진정한 권위는 남을 지배하고 누르는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던지는 희생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조영은 바로 그 숭고한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척박한 땅 위에 거대한 제국, 발해를 세울 수 있었으며 그의 리더십은 시대를 초월해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천문령 전투의 거대한 승리 이후에도 대조영은 결코 자만하거나 승리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쟁의 환호성보다 백성들의 텅 빈 배를 채우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조영은 곧바로 유민들을 이끌고 농사짓기 적합하면서도 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동모산 일대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화려한 정치적 구호를 외치기보다 안정적인 주거지를 만들고 생산 기반을 다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경제적 안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나라의 독립과 민심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냉철한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조영은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농업을 장려하고 내실을 기하며 신생국가 발해의 기초를 단단히 다져 나갔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현대의 위기 경영 전략과도 매우 닮아 있으며 중년 이후 우리 삶에서 경제적 자립과 정신적 평안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줍니다. 결과적으로 대조영은 실질적인 민생 안정을 통해 백성들의 진심 어린 지지를 얻어냈고 이는 훗날 발해가 대제국으로 성장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대조영은 무력뿐만 아니라 기록과 명분의 중요성을 완벽하게 이해했던 통찰력 있는 리더였습니다. 그는 나라를 세운 직후부터 발해가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를 그대로 계승했다는 사실을 대내외에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특히 일본에 보낸 공식 국서에서 스스로를 고려 국왕이라 칭하며 발해의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명칭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국가들의 발해가 고구려의 적통임을 각인시키려는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당나라의 역사 왜곡 시도에 맞서 우리 역사를 당당하게 지켜낸 위대한 결단이기도 했습니다. 대조영의 확고한 역사의식과 문화적 자긍심은 뿔뿔이 흩어졌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접착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나이가 들수록 자신만의 원칙과 가치관을 확실히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조영이 증명했듯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있어야만 인생의 어떤 모진 바람에도 굳건히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조영은 보이지 않는 정신의 힘을 통해 발해라는 나라를 그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존엄한 제국으로 완성했습니다. 대조영은 단순히 칼을 잘 휘두르는 무장이 아니라 적의 적을 친구로 만드는 탁월한 지략가였습니다. 그는 신생 국가인 발해가 당나라라는 거대 강국과 맞서기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냉철하게 분석했습니다. 대조영은 당나라와 대립하던 북방의 돌궐, 그리고 바다 건너 일본과 손을 잡는 거대한 포위망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삼각 외교는 당나라가 발해를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전쟁 억제력이 되었습니다. 그는 무력만으로는 나라의 안녕을 지킬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세련된 외교 전략을 병행하는 유연함을 보였습니다. 오늘날의 복잡한 인간관계나 사회생활 속에서도 대조영의 이런 영리한 사고방식은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줍니다. 무조건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때로는 적절한 유연함이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대조영은 부드러움 속에 날카로운 칼날을 숨긴 외윤의 강형 리더의 전형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이 유연한 외교술을 통해 발해의 주권을 지켜냈으며 제국의 기틀을 그 누구보다 단단하게 다졌습니다. 대조영은 또한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감춰진 실력을 꿰뚫어보는 안목이 탁월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적이었던 사람이라도 뜻이 같고 능력이 있다면 과감하게 등용하는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발해의 초기 관료 시스템은 고구려인뿐만 아니라 말갈족 등 다양한 출신의 인재들이 조화롭게 섞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방적인 태도는 신생 국가인 발해가 폐쇄성을 극복하고 역동적인 나라로 성장하는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대조영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할 줄 아는 겸손한 군주이기도 했습니다. 흔히 나이가 들고 지위가 높아지면 고집이 세지기 쉽지만 그는 오히려 귀를 열어 더 넓은 세상을 수용했습니다. 거대한 영토를 개척한 그의 업적보다 더 위대했던 것은 바로 사람을 품을 줄 아는 그의 넓은 가슴이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후반전에서 대조영처럼 타인의 의견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넓은 도량을 가져야 합니다. 결국 이러한 포용의 리더십 덕분에 대조영은 출신이 다른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 대제국의 기틀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발해의 건국 과정은 세상 그 어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고 강렬합니다. 하지만 이 기적 같은 역사의 바탕에는 대조영의 철저한 준비와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영주를 탈출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이동 경로의 지형을 조사하고 군량을 확보하며 모든 계획을 세웠습니다. 역사에 기록된 대조영의 승리는 결코 우연히 얻어진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시나리오를 구상했던 전략가였습니다. 인생을 준비하는 우리에게도 대조영이 보여준 이러한 철저한 준비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막연한 낙관론의 기대기보다 냉철한 현실 인식과 철저한 대비가 뒤따를 때 비로소 성공은 보장됩니다. 대조영은 30년이라는 기나긴 인고의 시간 동안 단 하루도 준비를 멈추지 않았고 결국 역사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지금 이 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대조영처럼 내실을 다진다면 반드시 새로운 인생의 제국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대조영의 불굴의 리더십은 시대를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누구나 인생의 여정에서 때로는 나라를 잃은 것과 같은 깊은 상실감을 경험하곤 합니다. 건강을 잃거나 평생 일궈온 사업에 실패했을 때 또는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 우리는 깊은 좌절의 늪에 빠집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선 대조영의 삶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모든 기득권을 잃고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했지만 결국 대제국의 왕이 되어 역사에 우뚝 섰습니다. 그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날카로운 칼이 아니라 어떠한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척박한 땅을 일궈 제국을 세운 대조영의 뜨거운 피가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시련은 여러분만의 동모산을 찾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과정일 뿐입니다. 대조영이 천문령을 넘어 승리를 쟁취했듯 여러분도 다시 한번 당당하게 일어나 앞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역사는 결국 끝까지 버티고 저항하며 자신의 길을 가는 자의 편에 서서 찬란한 영광을 안겨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대조영이라는 한 인간이 어떻게 절망의 늪을 딛고 위대한 제국을 건설했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고구려 멸망의 한을 가슴에 품고 무려 30년이라는 세월을 견뎌낸 그의 인내심은 실로 경이롭습니다. 대조영은 천문령의 절체절명 위기를 압도적인 승리로 바꾼 전략적 지혜를 보여주었으며 여러 민족을 하나로 묶어내는 포용의 리더십까지 발휘했습니다. 그의 파란만장한 삶은 그 자체로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밝혀줄 거대한 지혜의 보고이자 이정표가 됩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때때로 앞이 보이지 않는 공허함과 예기치 못한 불안감으로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조영은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끝날 때까지는 결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곳이 비록 천문령 계곡처럼 험난하고 가파를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스러운 고개를 당당히 넘어서는 순간 광활한 발해의 영토와 같은 새로운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대조영이 세운 발해가 우리 역사 속에서 영원히 빛나고 있듯이
여러분이 내딛는 오늘의 도전도 반드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작은 불꽃을 지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대조영의 기상을 가슴에 품고 내일의 태양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민족의 위대한 유산 발해, 그리고 그 시작이었던 대조영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여러분의 위대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더 좋은 역사, 정보와 삶의 지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혜갑부는 항상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대조영처럼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